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정은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조건 만남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청 성매수부터 조건 만남 사기까지 흔히 말하는 성매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했다 그러면 아청법 제13조 아청 성매수가 성립이 되죠.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범죄는 보통 구공판이라고 하죠. 재판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할 때 구공판 처분과 구약식 처분이 있거든요. 둘 다 기소를 하는 거지만 구공판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을 받는 거고요. 구약식 처분은 서면으로만 법원에서 심리를 하는 거예요. 벌금형을 구형을 할 때 보통 구약식 처분으로 이제 보내고요. 검사가 벌금 얼마로 해서 약식명령 전담 판사한테 사건을 보내면 판사는 증거 기록들만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 싶으면 적정 벌금액을 이제 선고를 하죠. 그럼 피의자에게는 벌금을 내라고 이제 서류가 날라오는 형식이에요. 재판에 출석하거나 그런 절차가 없는 거죠. 아청 성매수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보다 훨씬 중한 죄이기 때문에 걸리면 재판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말이 안 되죠. 미수가 아닌 이상 제가 근무할 때도 기소유예 처분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안으로 돌아가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라는 경우라면 인식 여부를 다퉈야겠지만 다툴 만한 사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자신한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제출을 해야 돼요.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겠고요. 뭐 범죄 전령, 뭐 성매매 횟수, 아니면 내가 뭐 치료나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등등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미성년자가 오히려 먼저 뭐 광고를 했다. 왜 그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잡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성년자가 사실 왜 미성년자인가요? 아동 청소년은 아직 성인이 아니에요. 성적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들이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고요. 성을 탑한 미성년자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피해자인 거죠. 뭐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그 여자애가 피해자입니까? 이렇게 조사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성매매를 하겠네라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미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으면서도 재범 가능성까지 높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근무를 했을 때 피해자 너무하다 싶은 사안이 있었어요. 어떤 사안이었냐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들어왔었는데 그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 여성이 작정을 하고 지인 남성들이랑 짜고 이 성매수남을 불러들인 거예요. 모텔에 가서 성매수남이 뭐 씻고 나오자마자 피해 여성의 그 아는 오빠들이 들이닥쳐서 막 때리고 협박하고 얘 미성년자인지 몰랐냐, 뭐 너 감옥에 보낸다, 돈 안 주면 가만 안 둔다, 뭐 지인들한테 성매매한 사실 알리겠다, 뭐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매수남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물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려는 그 남성도 잘못을 했죠. 그치만 이 성매수남을 꿰어서 돈을 뜯어낸 미성년자들은 어떤가요? 일방적으로 성매수남만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소위 강목치기라고 하거든요. 성매수남들을 노리고 협박하고 공갈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에서는 우선 성매수남은 아청 성매수와 관련해서 뭐 미수가 되거나 아니면
아니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거나 뭐 그런 혐의는 벗어나긴 어려워요. 다만 그 다음부터는 협박이나 공갈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만큼의 처벌은 받는 거고, 자기가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강목치기를 하는 미성년자나 그 남자들은 뭐 돈을 주면 신고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요구한 대로 돈을 준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할까요? 대부분 신고합니다. 형사 피해자로 잡히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청성매수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만일 한번 시도했는데 강목치기를 당했다, 그렇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어차피 이건 사건화가 될 확률이 높은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부터 보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매매를 하려고 이제 모텔에 들어가면 뭐 씻고 나오잖아요. 그런 뭐 가운을 입고 있던 아니면 속옷을 입고 있던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남자들이 이제 들이닥치면서 바로 막 핸드폰을 켜요. 증거 영상을 확보한다면서 그 성매수남의 나체나 신체 부분이 찍히겠죠? 그렇게 되면 불법 촬영물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꼭 112 신고를 하셔서 피해를 입은 부분은 명확히 진술을 하시고요. 자기가 찍힌 영상도 수사기관에 압수해서 폐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은 좀 어려운 주제, 무고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매매 사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무고죄가 좀 있어요. 성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강간당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성매매 업소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라거나 강간당했다라는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성범죄가 특히 어려운 게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범행은 피해자, 가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피해자 말을 들어보면 진짜 성범죄가 있었던 것 같고, 가해자 말을 들어보면 뭐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아니면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신이 아닌 이상은 진짜 모르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진술을 구체적이고 좀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주요 증거는 진술 증거밖에 거의 없거든요.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인 그 사람이 범죄 피해를 당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정말 뭔 일이 있어서 신고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무슨 원한 관계가 없어서야 왜 무고한 시민에 대해서 허위 신고를 하겠냐고요. 무고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 처벌받는 건 신고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경찰에 누가 일일이 신고를 할 정도면 뭔 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무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관계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분은 당연하고요. 아예 없는 일을 지어내기도 해요. 사실 무고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해서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런데 무고죄라는 게 예를 들어 내가 강간죄 불기소를 받았다라고 해서 바로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고죄 이제 형법 제 156조에 나와 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무고죄가 인정이 되려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고소인이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사실이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다음 네 번째,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내가 강간죄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를 받았다는 게 내가 강간을 했다라는 사실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사처벌은 범죄의 증명이 모자라면 무죄를 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 아시죠? 헌법 제27조 제4항을 보면, 오랜만에 헌법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딴 얘기지만 법조인들이 헌법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없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시거나 헌법소원 재판 진행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민법, 형법 이런 법들을 많이 다루죠. 헌법은 법 이름이 그냥 헌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헌법 제27조 제4항을 보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죠. 따라서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게 맞아. 그런데 증거가 딱히 없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기억도 잘 못하고
진술을 막 왔다 갔다 해서 누가 봐도 뭔가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안이 있다고 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어요.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무고한 게 되나요? 아니죠. 성범죄 불기소를 받은 분들이 혹은 성범죄로 아직 수사 중인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해도 되나요? 물론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피해자에 대해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한다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이 우선 허위라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피해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신고했다는 사실까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죄명인 거죠. 입증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억울하고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가해자인 게 진짜 맞아. 그러면 그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누구라도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건 내 잘못도 아니고요. 부끄러운 건 더더욱 아니고요. 당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할 부분인 거죠. 오늘은 조건 만남 얘기를 하다가 무고죄까지 가봤어요. 내가 만약 피해를 입었다, 아니면 수사를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좀 한 번쯤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 곳들도 있고요. 특히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검사로 근무할 때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도 해준다, 한번 거기 전화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안내해 드린 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법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남에게 해를 끼쳤다면 편하게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이나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